한이는 내가 배 아파 난 내 아이야. 그 말은 마치 날 선 칼처럼 세리의 가슴을 베고 지나갔다. 그녀는 편의점에 앉은 채로 한이의 생모가 꺼내놓은 사진을 멍하니 바라봤다. 한이의 돌 사진이었다. 손바닥만 한 꽃무늬 드레스를 입은 채 범수의 품에 안긴 한이가 활짝 웃고 있었다. 이걸 어디서 구했어요? 제가 못 구할 게 뭐 있어요. 기자랑 법무팀 다 있어요. 곧 법적으로 조치 들어갈 겁니다.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 냉소를 머금은 채 돌아섰다. 범수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이미 한이 엄마에게 전화를 걸어 마지막 경고야. 한 번만 더 이런 장난치면 그땐 정말 가만히 안 있어. 그리고 다시 한번 세리한테 찾아가면 가만 안 둬. 소리치며 전화를 끊은 상태다. 다음날 아침 고심 끝에 범수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다. 친권 분쟁에 강한 쪽으로 소개해주세요. 아이를 지키고 싶습니다.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료들을 꺼냈다. 상대는 생모지만 양육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현재 실질적인 보호자는 귀하입니다. 다만 상대가 사회적 지위가 있는 인물이라면 언론전을 각오하셔야 할 겁니다. 그러자 범수는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어떠한 권력자가 나타나도 한이는 뺏기지 않을 거예요. 한이는 지금 범수의 집에 있었다. 갓도를 지난 아기답게 밤에도 자주 깨고 분유를 찾았으며 가끔 이유 없이 울었다. 세리는 함께 살고 있진 않았지만 하루도 거르지 않고 한이의 얼굴을 보러 갔다. 범수가 바쁜 날이면 한이를 씻기고 재웠고 일이 없을 땐 밤새 지켜보다가 조용히 집을 나왔다. 그런 세리에게 오늘의 경고는 너무나도 잔혹했다. 그녀는 미순에게 전화를 걸었다. 언니, 나 잘하고 있는 거 맞죠? 무슨 일이야? 왜 목소리가 그래? 한이 친엄마가 나타났어요. 한이를 데려가겠대요. 준비 다 끝냈대요. 변호사도 있고 기자도 있고. 미수는 한숨을 길게 내쉬었다. 아무리 생모라도 그동안 넌 한이를 버리지 않았잖아. 지금 한이 곁에 있는 사람은 너야. 두려워하지 마. 세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언니 말대로 버티는 수밖에 없죠. 며칠 후 범수는 대학교 앞에서 기자들에게 둘러싸였다. 오 교수님, 아이 관련해 친모가 나타났다는 게 사실입니까? 불법 입양 의혹 해명해 주세요. 교수님께서 미혼 여성에게 아이를 맡긴 건 사실입니까? 범수는 아무 말 없이 차량 문을 열고 탔다. 세리는 이 광경을 멀리서 지켜보며 이를 악물었다. 그리고 그날 저녁 범수가 세리를 찾아왔다. 미안해. 내가 욕먹을 일이 아닌데 네 이름까지 언급됐더라. 괜찮아요. 한이를 지키려면 이런 것도 감수해야죠. 하지만 방법을 좀 바꿔야 할 것 같아. 범수는 봉투 하나를 꺼냈다. 한이 출생기록, 병원 진료 내역, 예방접종 이력. 내가 맡아서 챙긴 것들인데 이젠 모두 증거가 될 거야. 그럼 진짜 법정까지 가는 거예요? 피할 수 없어. 저 여자는 한이를 모성의 상징으로 이용하고 있어. 재단 이 사진들도 설득했고 언론을 자기 편으로 만들고 있어. 세리는 천천히 말했다. 그 사람은 한이를 사랑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필요해서 오는 거죠. 자기 인생을 꾸미기 위한 퍼즐 한 조각처럼. 며칠 뒤 충격적인 일이 발생했다. 범수의 집 현관 앞에 누군가가 아기 침대와 탈취제를 두고 간 것이다. 진짜 엄마가 필요해요. 라는 메모가 붙어 있었다. 세리는 분노했다. 한이를 협박 수단으로 써요?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범수도 더는 참지 못했다. 그는 법무법인을 직접 찾아갔다. 한이의 보호자는 나입니다. 그 여자가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 내가 다 말할 순 없지만 적어도 지금의 한이를 데려갈 자격은 없어요. 법적으로는 생모가 유리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그건 모성이 아니라 학대예요. 같은 시각 세리는 미순의 도움으로 한 남자를 만났다. 그는 한이 친모의 전 남편이었다. 그 여자가요? 아이 키울 마음 없어요. 전에 낳았던 아이도 할머니 집에 맡기고 한 번도 안 찾았어요. 지금은 그냥 재단 이미지 챙기려는 거죠. 세리는 녹음기를 켰다. 이 증언 써도 되나요? 하세요. 진실은 알려줘야 하니까. 그리고 그날 밤 세리는 조용히 한이를 보러 갔다. 아기는 평온하게 자고 있었고 옆에서 범수는 책을 읽고 있었다. 세리는 속삭였다. 이 아이는 제 인생이에요. 누구보다 많이 울고
누구보다 많이 웃게 만든 아이예요. 절대 뺏기지 않을 거예요. 그 순간 범수의 휴대폰이 울렸다. 비공개 번호. 받자마자 한 음성이 흘러나왔다. 그 아이 데려갑니다. 그쪽이 어찌하든 상관없이. 그건 이미 결정된 일이에요. 비공개 번호로 걸려온 그 전화는 단지 협박이라기엔 너무도 차분하고 확신에 찬 목소리였다. 범수는 침착한 척했지만 손이 떨리고 있었다. 수화기 너머의 음성은 잠시 정적을 두더니 덧붙였다. 마지막 경고니까 잘 들으세요. 이번 주 안에 아이를 넘기면 조용히 끝날 수 있어요. 저희 쪽도 체면이 있으니까요. 범수는 전화를 끊자마자 녹취 파일을 백업하고 세리에게 연락했다. 이제는 협박까지 시작됐어. 우리 시간 없어. 세리는 이 사실을 듣고 더는 망설이지 않았다. 그날 오후 미순과 함께하니 친모의 과거를 추적했던 인물 이정혜가 세리에게 파일 하나를 건넸다. 여기, 이 안에 다 있어. 그녀가 어떻게 첫 아이를 유기하고 재단 대표에게 입양을 미끼로 접근했는지 이걸 법정에 내면 그 여자는 아이를 키울 자격이 없어. 진짜 엄마가 누군지는 이제 세상이 알게 될 거야. 하지만 문제는 따로 있었다. 그녀는 자신을 피해 숨기기보다 오히려 전면전에 나설 준비를 하고 있었다. 며칠 뒤 서울지방법원에 양육권 이전 청구 소송이 접수됐다. 원고 나영은, 피고 오범수. 청구 사유에는 출산 직후 납치당한 아이를 되찾기 위한 조치라고 적혀 있었다. 범수는 그 문장을 보는 순간 분노와 절망이 동시에 치밀었다. 납치라고? 이게 어디까지 왜곡될 수 있는 거야? 세리는 차분히 말했다. 우리가 당한 시간보다 그녀가 꾸민 시간들이 훨씬 길었을 거예요. 그만큼 철저히 준비한 거고. 범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면 우리도 준비하자. 절대 한이를 뺏기지 않을 거야. 그러나 같은 시각 또 하나의 충격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다. 한이가 맡겨져 있는 보육 도우미 집 앞에 낯선 차량이 3대나 서 있었던 것이다. 도우미 아주머니는 경찰에 신고했고 차량들은 현장을 떠났지만 그중 한 명이 남긴 쪽지가 경찰 기록에 남았다. 아이만 데려오겠습니다. 저항하지 마세요. 불상사 없도록 협조 바랍니다. 그날 밤 세리는 도우미 집에 찾아가 한이를 직접 안아들었다. 한이는 낯선 상황이 무서운 듯 자지러지게 울었다. 세리는 속삭였다. 한이야, 무서웠지? 괜찮아. 언니가 왔어. 이제 안 무서워도 돼. 그리고 처음으로 한이를 품에 안고 밤을 지새웠다. 작은 입으로 옹알이하며 숨을 고르는 아기를 보며 세리는 결심했다. 법정에서 무슨 말이 나와도 내 진심은 이 아이 안에 있어요. 그걸 증명해 보일 거예요. 며칠 후 첫 번째 법정 신문이 시작됐다. 그날의 증인은 바로 세리였다. 법정 한가운데 서자 장서연 측 변호사가 다그치듯 질문했다. 당신은 법적으로 아무런 권한도 없는 타인이죠. 아이에게 이름을 지어준 것도 출생신고도 하지 않았죠. 그렇다면 어떤 권리로 아이 곁에 있었던 겁니까? 세리는 천천히 대답했다. 권리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책임은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밤새 울 때, 병원에서 고열로 끓을 때, 분유가 떨어져 발을 동동 굴릴 때 곁에 있었던 사람은 저였습니다. 나영은 측 변호사는 또 묻는다. 사랑해서? 돌봄이 필요해서? 그건 착각 아닙니까? 착각이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법정까지 서지 않았을 테니까요. 범수는 세리를 지켜보며 눈을 감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단했고 흔들림 없었다. 저는 이 아이의 출생을 책임지지 못했습니다. 그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 뒤에 일어난 모든 일은 제 몫이었고 제가 선택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나오던 길 한 기자가 세리를 붙잡았다. 혹시 입양을 계획 중이신가요? 세리는 잠시 망설였지만 단호하게 대답했다. 한이는 누구의 소유도 아닙니다. 사랑이 먼저이고 법은 그 사랑을 지켜주는 장치여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세리의 집 문 앞에 작은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다. 그 안에는 한 장의 사진과 함께 종이 쪽지가 들어 있었다. 사진 속 갓난아기였던 한이가 울고 있었다. 그리고 쪽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엄마는 원래 이런 표정을 모르지. 넌 알잖아? 세리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끝까지 가자. 이건 단순한 아이 싸움이 아니야. 이젠 정의와 진실의 문제야.